한국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 할증 관련 소송 사건의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를 공동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양적 완화 출구 전략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이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핵심 의제로 채택됩니다. 정부가 임시국회에서 서비스 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 50여 개의 경제 활성화 법안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 추징세액이 1조 789억 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이 손을 맞잡은 외인과 기관이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판 하루였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대 증시 엇갈린 횡보를 보인 하루입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지만 1950포인트 회복에는 실패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6.08포인트 오른 1946.36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195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으나 개인이 매도 규모를 늘리면서 상승폭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기관이 1,145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18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은 1,322억 원 순매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에 4.55% 올랐고 비금속 광물과 금융업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운수창고와 전기전자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KB금융과 신한지주가 각각 5% 이상 오르는 등 금융주의 강세가 돋보였고 현대중공업도 2.28% 상승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반도체에 대한 공장에 대한 투자를 보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소문이 나돌면서 사실 무근이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장비주가 일제히 급락한 하루였죠. 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 대한 2단계 투자를 잠정 보류한다는 소식에 반도체 장비주가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투자 보류는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테스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4.66% 내린 11,2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원익 IPS와 유진테크도 삼성전자 보류 소식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이 중국 시안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에 2단계 투자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시안 공장은 예정대로 올 상반기부터 가동될 계획이라며 투자를 중단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홍성호 LIG 투자증권연구원은 이에 대해 한 개동당 4만 장을 1단계로 먼저 생산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 4만 장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추가 4만 장 생산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중단과 보류라기보다는 일정 연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군요. OCI가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으로 연일 강세네요. 네, OCI가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과 중국 시장 내 경쟁력 강화 기대감에 힘입어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CI는 오늘 1.51% 오른 것을 포함해 최근 9거래일 동안 7% 넘게 올랐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 세계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태양광 시장에서 OCI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폴리실리콘 현물 가격은 12일 기준 21.15달러를 기록해 전주보다 0.91% 올랐습니다. 지난해 초에 비하면 1년 사이 무려 31%나 오른 셈입니다. 태양광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OCI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 할증 관련 소송 사건의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를 공동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직원들의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무에 대해 50%의 휴일 근로수당만 지급해왔으나 최근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휴일 근무수당을 연장 근로로 인정, 휴일 근로수당 50%와 연장 근로수당 50%를 모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휴일 근로수당을 중복 할증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임금은 최소 7조 5,909억 원에 달한다며 66%에 달하는 5조 339억 원가량의 중소기업 부담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양적 완화 출구 전략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이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핵심 의제로 채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공조 방안이 21일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핵심 주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 세계 경제 위험 요인에 대한 G20 차원의 정책 공조 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 50여 개의 경제 활성화 법안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등 경제 분야 중점 법안 총 102건 가운데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것은 모두 52건으로 이번 임시국회 때 입법화를 위해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특히 투자 촉진과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주요 입법화 대상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변수가 많지만 법안 취지를 국회에 잘 설명해 계류 중인 경제 법안들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 추징세액이 1조 789억 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추징 실적은 2012년보다 30.6% 늘어난 것입니다. 원정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 탈세 차단 성과에는 국민의 성과와 국회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외 탈세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STX 그룹 및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시 중구 STX 남산타원에 있는 주식회사 STX, STX 조선해양, 페노션 등 회사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덕수 전 회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STX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대기업 수사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측으로부터 내부 비리와 관련한 수사 의뢰가 들어와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유출시킨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영업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세 개 카드사들은 5월 16일까지 3개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없으며 현금 서비스 등 신규 카드 대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세 개 카드사에 대해 각각 6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비해 과태료 액수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저알코올 혼합 음료 RTD가 여성층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으면서 저도주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알코올의 강한 맛보다는 부드러운 술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소주 시장에서도 알코올 도수 낮추기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내용 생활산업부의 안현덕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저도주 열풍에 따른 소주 업계 양대 산맥이죠. 하이트진로와 롯데그룹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내 소주 시장에서 주력 제품의 알코올 도수가 19도에서 18도대로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8도 저도 소주 시장이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롯데주는 17일부터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를 기존 19도에서 18도로 낮춘 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주류는 18도 처음처럼을 강원도 지역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전역의 음식점까지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롯데주류가 처음처럼 쿨이라는 16.8도짜리 제품 외에 주력 제품의 알코올 도수를 18도로 내리기는 2007년 이후 7년 만인데요. 최근 영업 현장의 목소리나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 부드러운 목넘김과 순한 맛에 대한 고객 니즈가 늘고 있어 주력 제품이 처음에 알코올 도수를 기존 19도에서 18도로 낮춘다는 게 롯데주류 측 설명입니다.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도 현재 주력 상품인 참이슬의 알코올 도수를 18도대로 낮춘 제품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입니다. 하이트진로가 생산 중인 참이슬은 알코올 도수 16.8도, 19도, 20도 등 3종을 판매 중인데요. 하이트진로 측은 부드러운 소주를 선호하는 젊은 고객들의 입맛에 맞춰 18도대 참이슬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라며 아직 정확한 알코올 도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소주 시장 내 알코올 도수 내리기 경쟁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소주 시장 내 알코올 도수 낮추기는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23도 소주 참이슬이 출시됐는데요. 이듬해 22도의 뉴구린 출시되면서 소주 알코올 도수 낮추기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2001년 22도의 산이 출시된 뒤 같은 해 진로의 알코올 도수를 22도로 내렸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 이들 소주 기업들이 20도까지 끌어내렸는데요. 2007년 20도로 출시된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가 2007년 7월 19.5도로 낮아지면서 20도의 벽이 무너졌고 같은 해 8월 진로가 19.5도의 참이슬 프레시를 선보이며 알코올 도수 낮추기에 동참했습니다. 2012년 19도로 처음처럼과 참이슬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고 올해 드디어 18도 소주가 나오면서 19도 선마저 붕괴됐습니다. 네, 이 기존 소주의 알코올 도수를 내린다. 소비자층이 워낙 견고해서 쉽지 않은 선택일 텐데요. 이렇게 소주 업체들이 알코올 도수 내리기 경쟁에 돌입한 이유 또한 궁금해집니다. 왜 그런 건가요? 국내 소주시장 양대 기업이 주력 제품의 알코올 도수 낮추기에 나서는 이유는 저도주 음주 문화가 확산된 데다 최근 몇 년간 시장 점유율이 제자리 걸음을 걷는 등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저알코올 혼합 음료가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호응을 얻는 등 저도주 시장이 크고 있는 데다 도수를 18도대로 낮출 경우 소비량도 늘 수 있어 수익 향상을 위한 전략적 카드로 알코올 도수 낮추기를 선택했다는 것인데요. 양대 업체가 최근 5년간 시장 점유율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무학들 지방 소주 업체들이 점차 시장을 넓히고 있는 점도 신제품 출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주류협회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2009년 소주사업 진출 이후 한 번도 국내 시장 점유율 20%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하이트진로 역시 2008년 이후 5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무학은 지난 2009년 8.5%에서 지난해 14%를 넘었을 정도로 선두업체를 빠르게 직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주류가 처음처럼 18도 제품의 출고가를 기존 출고가인 360ml 한 병당 946원으로 유지하면서 알코올 도수는 낮추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게 주류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도수가 1도 내려가면 추정 첨가락이 줄어드는 등 원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처음처럼의 도수를 1도 내린 롯데주류의 경우도 앞으로 한 병당 수익이 4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대엠코가 지난 주말 문을 연 위례 2차 엠코타운 센트롤 모델하우스에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리며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까지 등장하는 등 지난해 분양시장을 주도했던 위례 신도시 청약 열기가 올해도 식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엠코타운 센트로엘은 현대엠코가 위례 두 번째로 선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3층에서 26층, 11개 동 총 673가구의 전용 면적 95제곱미터 161가구, 98제곱미터 512가구로 구성됩니다. 강남 접근성 등 입지가 뛰어나 지난해 5월 분양 완료된 위례 1차에 이어 성공적인 분양이 기대됩니다. 오는 19일 택배 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 2순위, 21일 3순위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가는 인근 강남권과 성남 판교보다 훨씬 저렴한 3.3제곱미터당 평균 1,715만 원 선에서 책정될 예정입니다. LG전자가 초절전 다목적 수납 기능이 돋보이는 2014년형 디오스 냉장고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신제품에는 LG전자가 2001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절전 기술인 리니어 컴프레서의 5세대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또 냉장고 안에 미니 냉장고로 불리는 신개념 수납 공간인 매직 스페이스를 2개로 확대한 더블 매직 스페이스를 탑재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조성준 LG전자 HA 사업본부장은 고객 관점에서 제품의 본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품을 통해 글로벌 가전 리더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4세대 롱톰 에볼루션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올해 5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국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올해 중국 LTE 스마트폰 시장이 지난해보다 547% 성장해 1억 3,500만 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내년 중국 LTE폰 판매량이 2억 3,100만 대, 2018년에는 3억 6천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4와 갤럭시 S4 미니를 통해 중국 LTE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LG전자도 G 프로의 변종 제품으로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차가 최근 신모델 부재로 판매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월 경차 판매량은 13,322대로 작년보다 11.3% 줄었습니다. 전체 국산 승용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4%에 머물렀습니다. 경차는 경기 침체 여파로 2012년 17.3%까지 비중이 증가했으나 최근 신모델이 자취를 감추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자동차 산업협회는 경차 비중이 올해 15.2%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